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퇴직금 운용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억 원의 퇴직금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은퇴 이후의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택을 잘하면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지만 잘못된 선택은 평생의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3가지 원금 보장형 상품, ELB, 보험, 그리고 예금을 냉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각 상품의 수익률, 유동성, 안정성을 상세히 분석해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퇴직금 운용의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후 경제 연구소입니다. 50대와 60대,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돈 전략을 고민하고 제안하는 채널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감사합니다. 또는 좋은 정보였습니다. 한 줄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막막해합니다. 예금이 안전하긴 하지만 수익이 너무 낮고 보험은 복잡하고 중도 해지가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설이게 되죠. ELB는 이름부터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원금 보장이 되는 대표 상품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실제 사례를 들어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장단점 나열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맞는 선택 기준을 함께 제시해드릴게요. 먼저 예금부터 보겠습니다. 은행 정기예금은 가장 익숙하고 접근이 쉬운 상품입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연 3.3% 수준입니다. 1억 원을 1년간 예치하면 세전 이자가 330만 원, 세후로는 약 280만 원 정도 손에 들어옵니다. 숫자만 보면 안정적인 것 같지만 문제는 이자가 너무 작다는 점입니다.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실질 수익률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정기예금 금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서 지금은 3%대지만 내년엔 2%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금의 장점은 뭘까요? 바로 유동성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중도 해지하더라도 이자가 줄어들 뿐 원금 손실은 없습니다. 노후 자금에서 유동성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자녀 결혼 자금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상품 구조가 단순해서 이해하기 쉽고 금융사기 위험도 낮습니다. 다음은 보험 상품입니다. 특히 은퇴자들에게 많이 추천되는 게 확정금리형 저축성 보험입니다. 이 상품은 처음 가입할 때 약속된 확정금리를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해줍니다. 예를 들어 연 3.9% 확정금리를 10년간 보장해준다면 그 사이에 시장금리가 내려가도 이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1억 원을 10년간 넣는다면 복리로 약 4,7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죠.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큰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해지 환급금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보험 상품은 10년 이상 유지해야 원금이 보장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날 수 있고 특히 가입 후 2에서 3년 안에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원금의 7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1억 원을 넣고 2년 만에 해지하면 8천만 원도 못 돌려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보험은 이자를 매년 받는 게 아니라 대부분 만기 시 일괄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매달 현금 흐름이 필요한 은퇴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ELB를 보겠습니다. ELB는 에쿼티 링트 반드, 즉 주가연 갭 파생 결합 사채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가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름부터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원리를 알면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지수를 기준으로 2년간 지수가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하거나
플러스 30% 이상 상승하지 않으면 연 5%의 수익을 지급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금은 보장됩니다. 즉, 이 상품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시장이 움직이면 고수익을 주고 시장이 그 범위를 벗어나면 수익은 없지만 원금은 지켜주는 구조입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예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출시된 한 ELB는 연 6.2% 수익률을 제시했는데 조건은 기초지수 마이너스 40% 초과 하락 또는 플러스 40% 초과 상승 시 수익 미지급이었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수익률은 높지만 그만큼 수익 실현 확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ELB의 단점은 수익이 조건부라는 점과 중간 해지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만기까지 보유해야 하며 중도 해지를 하면 수수료가 크고 원금 보장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 발생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일부 자금을 ELB에 투자해 고수익을 노리는 것도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62세의 A씨는 퇴직금 1억 원을 받고 어떻게 운용할지 고민하던 중 각각의 금융기관에서 다른 제안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는 정기예금을, 보험사는 확정금리형 연금보험을, 증권사에서는 ELB를 추천했습니다. A씨는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ELB에 5천만 원, 보험에 3천만 원, 예금에 2천만 원을 분산 투자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ELB는 수익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수익은 없었지만 원금은 그대로 돌려받았습니다. 보험은 아직 만기가 되지 않아 이자는 수령하지 못했으며 정기예금은 2번 재해치하는 동안 총 140만 원가량의 실이자를 수령했습니다. A씨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ELB 재가입은 하지 않고 보험은 계속 유지하면서 일부만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금은 단기 예금과 단기 채권형 펀드에 분산 투자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주 분명하고도 중요합니다. 퇴직금이라는 큰 자금을 단 하나의 상품이나 금융기관에 몰아넣는 것은 지나치게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금융상품은 수익 구조, 해지 조건, 유동성, 세제 혜택, 운용 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품은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어떤 상품은 수익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실제로 수익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 어떤 상품은 유동성은 좋지만 수익률이 너무 낮아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있죠. 따라서 이러한 상품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한 가지 상품에 올인하지 않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상품들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수익과 안정성의 균형을 맞추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관련 지출 등 갑작스러운 자금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자금은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구조로 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은 지금 현재 나의 재정 상황, 은퇴 후의 생활비 필요 수준, 국민연금 수령 시기, 다른 소득 유무 등 전체적인 생활 구조를 바탕으로 어떤 금융 전략이 가장 잘 맞는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수익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상품이 아니라 그 상품이 나의 삶의 구조와 얼마나 잘 맞는지가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지금 나옵니다. 예를 들어 60세 이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소득 공백기가 있는 분이라면 매달 현금 흐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고 이자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유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금이나 채권형 펀드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수입이 있거나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장기적인 수익률을 고려해 보험이나 ELB를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하든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야 할 3가지 필수 확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3가지 기준은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노후 자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중도에 해지를 하더라도 원금이 손실 없이 안전하게 보장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원금 보장형이라는 말만 믿고 가입하지만 중도 해지 시에는 원금이 깎일 수 있는 구조도 많기 때문에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험 상품이나 ELB의 경우 만기 이전 해지 시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가입 전에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해당 상품이 수익을 제공하는 조건이 현실적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냥 수익률이 높다는 말에 혹하지 마시고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이 과거 시장 상황에서도 자주 충족되었는지를 꼭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ELB 상품의 경우 코스피 200이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하지 않고 플러스 30% 이상 상승하지 않아야 수익 지급이라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는 이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상품 설명서에 나온 조건이 과거 5년, 10년 동안 얼마나 자주 충족되었는지를 비교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 상품이 매달 혹은 정기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끊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한 현금 흐름이 있는 금융상품이 훨씬 유리합니다. 예금은 이자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고 채권형 펀드 중 일부도 분배금을 매월 제공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반면 보험이나 ELB처럼 만기 일시 지급형은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월 생활비가 필요한 시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재무 상황과 필요한 현금 흐름의 시점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이 빠진다면 아무리 고수익을 약속하는 상품이라도 노후 자산 관리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익률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원금 안정성, 수익 실현 가능성, 현금 흐름이라는 세 가지 축을 반드시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노후경제연구소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앞으로도 정확하고 빠른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